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걔는 사람 하나는 진짜 좋아. 적이 없어. 누구랑도 잘 지내.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은근히 흐뭇하잖아요. 아, 나는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구나. 직장 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듣고 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불편해 하시더라도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의 커리어가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에게 적이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만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76세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일본의 전설적인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수십 년간 경영 현장에서 사람을 보고 또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적이 없는 사람은 무능의 대명사라고 했어요. 무능의 대명사. 이 표현이 너무 가혹하다고요? 그런데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진짜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우리 뇌가 좋은 사람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그 심리학적 구조를 낱낱이 보여드리고요. 거기서 빠져나와 진짜 승자의 무기를 장착하는 방법까지 아주 선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적을 만들기 싫어할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성격이 착해서, 인성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뇌 안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만 한 크기의 부위가 있어요.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위협을 감지하고 회피시키는 거예요.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나면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공포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문제는요, 이 편도체가 맹수만 위협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도 전부 위협으로 인식해요. 원시시대에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진짜 죽었거든요. 혼자서는 맹수한테 잡아먹히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무리에 소속되어야 산다는 생존 코드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속 욕구라고 불러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예요. 이 욕구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반대 의견을 삼키고 모난돌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어져요. 여러분이 동료들하고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들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감 호르몬이에요. 이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 나는 이 사람들과 연결돼 있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그래서 매일 회식하고, 매일 술자리 가고, 매일 친목질을 하는 거예요. 뇌가 계속 이걸 해라. 이게 안전하다고 보상을 주니까요. 그런데요, 이 옥시토신의 따뜻함이 여러분한테 잔인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전해. 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데 왜 안전하지 않은지 이 자본주의 세계의 민낯을 똑바로 보셔야 해요.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요. 전쟁입니다. 17세기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같은 부서 동료가 승진하면 여러분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동종업계 경쟁사가 신제품을 내면 여러분 회사의 매출이 깎이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래요.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이 냉혹한 구조를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편도체가 갈등을 회피하라고 시키고 옥시토신이 소속감으로 마취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퇴근하고 나면 경쟁자들이랑 삼겹살에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다 같은 업계 사람이니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장면을 그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저녁 소주잔을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승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미안해. 네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돌아서서 아주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됐다. 더 무서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구조 조정이 됐든 성과가 안 나왔든 어떤 이유로든 짐을 싸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그 잘난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어요. 야, 진짜 안타깝다. 힘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뭘 할까요? 축배를 드는 겁니다. 경쟁자가 하나 줄었으니까요.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뇌가 옥시토신으로 가려놓은 그 달콤한 커튼 뒤에 숨겨진 현실이에요. 동종 업계에 친구가 많다는 건 인맥이 넓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경쟁 상대로 안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게는 적이 한 명도 없을까? 심리학에서 이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회피 동기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의 행동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접근 동기, 뭔가를 얻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회피 동기, 뭔가를 잃거나 다치는 걸 피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사람은요, 완전한 회피 동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갈등이라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 순간 기존 방식에 편안하게 올라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비효율적이더라도 바뀌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적대시하는 거예요. 부당한 관행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관행으로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을 밉게 봐요.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밤새워 기획안을 갈아엎어요. 그러면 옆에서 적당히 하고 있던 동료들이 불편해지죠. 쟤 왜 저래?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적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사회적 태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집단 속에 있으면 개인일 때보다 노력을 줄여요. 줄다리기 할 때 혼자 하면 100에 힘을 쓰는 사람이 8명이 같이 하면 49의 힘밖에 안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절반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동료들과 침묵에 몰두하면 할수록 뇌가 자동으로 나 하나쯤 덜해도 괜찮겠지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집단 소속감이 여러분의 투쟁 본능을 하나하나 꺼버리는 거예요. 집단에 묻혀서 적당히 하고 적 만들지 않고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만의 날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이 한 명도 없다? 그건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에도 맞서지 않았고, 그 어떤 기준도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피 동기로만 살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적이 없었나요? 수도 없이 많았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많았어요. 왜요?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었으니까요. 당시 사람들의 현상 유지 편향을 정면으로 부숴버렸으니까요. 예수도 적을 피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이 적 없이 편하게 살겠다고요? 그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이 없는 삶이 편안한 건 맞아요.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편안함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성장의 정지예요. 커리어의 죽음이에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지만 아무도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가볼게요. 적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싸움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실력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여기서 뇌과학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도파민은요, 보상을 예측할 때 분비돼요.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오래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자기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이때 나오는 도파민은 술자리 도파민과는 질이 완전히 달라요.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강해요. 그리고 이 도파민이 여러분을 다음 도전으로 밀어줘요. 술자리 도파민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해요. 실력의 도파민은 여러분을 위로 끌어올려요. 같은 도파민인데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궤도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퇴근 후에 동료들하고 술 마시면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거나 훈련한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가 왜 그 자리에 멈춰 있는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비즈니스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건 우정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이해관계예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예요. 여러분과 거래하면 이득이 되니까예요. 이걸 냉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서글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진짜 무기를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행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업계 친목 모임, 불필요한 회식, 관성적인 술자리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전부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반만 줄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투자하세요. 자격증이든 독서든 온라인 강의든 포트폴리오 구축이든 뭐든 좋아요. 뇌에게 술자리 도파민 대신 실력의 도파민을 주세요. 두 번째, 접근 동기로 전환하세요. 더 이상 적을 안 만들겠다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 능력을 한 단계 올리겠다가 목표가 되어야 해요. 회의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부당한 게 보이면 지적하세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하세요. 그러면 적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적이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뇌가 편도체의 두려움과 옥시토신의 달콤함에 속아서 안전한 착각 속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 적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회피 동기로만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고, 사회적 태만 속에 묻혀서 자신의 날카로움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셋, 비즈니스의 진짜 무기는 인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술자리 도파민이 아니라 실력의 도파민에 투자한 시간만큼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해주실 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퇴근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잡혀있는 술자리가 있으면 한 번만 빠지세요. 딱 한 번만요. 그리고 그 두세 시간을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내일의 나를 좀 더 날카롭게 만드는 데 쓰세요. 여러분의 뇌에게 새로운 보상 회로를 만들어주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6개월 뒤, 1년 뒤 여러분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불편해 하시더라도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편안한 착각 속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면 정말로 위험해지시거든요. 여러분의 가능성이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뇌가 시키는 대로 편안한 무리 속에서 서서히 무뎌지는 패자로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 본능을 거스르고 자기 실력이라는 칼날을 매일 가는 승자가 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승자들은 자기 뇌의 편안한 속삭임을 무시하고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칼을 가세요.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칼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라도 꽂혔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사람은 좋은데 소리 듣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을 진짜로 위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인드 꾸미기였습니다.